보통 검진은 정말 생명에 치명적인 약간 그런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인사이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.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검진과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. 저희가 이제 볼 때마다 틈틈이 답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공통적으로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좀 대표성을 가지는 질문들이 있잖아요. 약간 이런 걸 선정해서 이렇게 맞춤 솔루션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. 이걸 또 같이 공유하면 공부도 되고 나중에 또 선택하시는 데 도움도 될 거니까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잘 되면은 앞으로도 2탄, 3탄 계속해서 상담소를 열 계획입니다. 예, 오늘 검진 상담소 1편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검진 상담소 첫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일 모레 신랑과 제가 종합검진을 하는데 CT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. 일단 60세 남자고 뇌 MRA, 전립선 MRI는 이미 선택을 했고 이제 나머지 보면 두부, 부비동, 복부, 흉부, 골반, 경추, 요추, 심장, 석회화, CT 이 7개의 CT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것 같아요. 7개 중에 3가지. 그런데 이 3개를 하루에 동시에 찍어도 되느냐. 참고로 2019년도 2월에 펫CT랑 관상동맥 CT를 찍었고 그 당시에 칼슘 수치가 215.8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질문 주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루에 CT를 3개를 찍는 게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괜찮은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7가지의 선택 옵션 중에서 3가지를 뭘 선택해야 할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보통 검진은 하루에 풀로 진행을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럼 이런 CT 같은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설명드리면 한 장기를 3번 CT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효 선량을 측정을 할 때는 각 장기별로 얼마나 방사선을 맞았는지 이걸 보거든요. 근데 보통은 다 다른 부위를 찍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게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한 장기가 받는 이렇게 방사선량은 저희가 미리시버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총 10mS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10이 약간 두루뭉실하고 좀 저희한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래서 이제 주어진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체스트 엑스레이, 저희가 보통 찍는 흉부 엑스레이가 평균적으로 0.02mS 정도 되거든요. 보통 가장 많이 찍는 업도맨, 복부 CT 같은 경우가 한 8mS 정도 좀 높은 편이고요. 저선량 흉부 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mS,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관상동맥 칼슘 CT 같은 경우에는 3mS 정도에 보통은 CT를 찍었을 때 한 1에서 10mS 안쪽이거든요, 보통. 10을 잘 안 넘네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보통은 이 안에서 대부분 되기 때문에 모두 다른 부위를 찍는다는 가정하에 3개를 찍는다 그래서 걱정하실 정도의 방사선 피폭량은 아니다. 대신 겹치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한 부위를 3개를 찍는 일은 거의 없다. 그래서 그 미국 FDA에서 이런 CT에 의한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10mS의 방사선이 이게 치명적인 암이 발생할 확률을 약 한 2000분의 1 정도 높여준다고 해요.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한 0.05% 정도? 0.05? 네네. 그런데 미국 전체 인구에서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5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럼 훨씬 낮네요. CT에 의해서 발생할 암 확률이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를 약간 합산을 해보면 한 번에 CT 10mS짜리를 찍었을 때 2000분의 400의 확률에서 2000분의 401의 확률로 올라간다. 조금 올라가네요, 조금. 그렇죠. 조금. 아주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CT에 의해서 암 발생하는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보통 걱정하는 거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살아갈 날이 상당히 길고 성인과 다르게 좀 방사선에 더 약간 감수성이 있어요. 예민해요. 그러니까 소아는 거의 되도록이면 찍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, 질문자분께서의 나이가 이제 60세시잖아요. 그럼 아무래도 암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나이거든요. 그러면 암을 발견해서 이걸 치료하는 게 CT로 인한 이런 암 발생 확률보다는 훨씬 이득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CT를 하루에 3개 찍는 거를 너무 이렇게
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질문 중에는 CT 옵션들 중에서 세 가지를 어떤 걸 고를지잖아요. 근데 일단은 폐 CT와 약간 심장 석회화 CT는 둘 다 약간 좀 같은 부위이긴 하거든요. 그렇죠. 물론 이 두 개의 CT 다 약간 설량이 낮긴 합니다. 네. 평균적으로 한 심장 칼슘 CT가 3mSv, 저설량 폐 CT가 2mSv 정도인데 어쨌든 이거를 너무 겹쳐서 찍지는 않는 거를 좀 번갈아 가면서 찍는 게 낫겠네요. 차라리 찍는다면 그렇긴 한데, 네. 그리고 뭐 질문 주신 분께서 이게 흡연을 하시는지 여부와 뭐 가족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거 알 수 없지만 네. 저 같으면 일단 둘 중에서는 폐 CT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. 질문자분께서 3년 전에 이미 심장칼슘 CT에서 뭐 200 몇 점의 그 점수도 나왔었고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폐암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복부 CT와 그다음에 두부 CT를 선택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브레인 캔서 같은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네. 왜냐면 이게 MRA는 사실 혈관을 보는 데는 정말 좋습니다만 뇌 실질이라 그러죠. 뇌 자체를 보는 데는 그렇게 막 잘 보이는 편은 아니긴 해요. 그래서 뇌 혈관은 이제 뇌 MRA를 선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, 그 나머지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두부 CT 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. 왜냐면 나머지 보기들은 뭐 경추 CT, 요추 CT 이런 것들은 보통은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 발견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. 그리고 예방적으로 찍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. 그러면 그때 이제 요추 CT를 찍어 보시고 이러는 게 낫지. 예, 보통 검진은 정말 생명에 치명적인 약간 그런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, 저 같으면은 두부 CT, 저설명 흉부 CT, 복부 CT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슘 스코어가 215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스코어가 한 100에서 400점 사이가 이제 중등도의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실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내과에서 약물 처방도 아마 해주실 거고 꾸준한 혈압과 당뇨 관리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예, 오늘 검진 상담소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.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, 진짜. 저도 이제 분석하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질문 주신 내용들 중에서 엄선해서 상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좀 자세히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가지고 계신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나이, 성별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